그리고 이제 뉴스에는 크게 많이 언급 안 되고 있는데 중요한 그 체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선박에는 위성으로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선박의 운행에 대한 걸 모두 기록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선박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 기록 장치 VDR이에요. VDR. 이거는 세월호 자체에 원래 조타실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장치예요. 위성 기록을 받아가지고 이 배가 어떻게 운행이 했는가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세월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수부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존재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연안을 다니는 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다. 허가가 없이도 그냥 그거 없이도 운행 허가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똑같은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에는 이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 자체를 만일에 해수부가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혹을 좀 더 증폭해 줄 수 있는 게 파파이스에서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해경이 구조 작업을 마치고 뭔가를 싸가지고 옮겨 실는 듯한 영상들이 공개가 돼갖고 도대체 저게 뭘 옮긴 거냐라는 데 대한 의문점이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이 항해 기록 장치인 VDR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VDR이 뭐냐면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선박용 블랙박스예요. 선박용 블랙박스에서 여기에 있는 세월호 내에 있는 64개 CCTV 영상이나 또는 항해 장치들이 전부 다 기록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기계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 이런 장치가 VDR인데 이것만 있으면 사실상 세월호가 어떻게 평형수가 빠져나가고 어떻게 운행됐는지 지그재그 같은 거에 다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전부 기록돼 있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냥 영상 장치가 아니고 블랙박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찾으면 모든 걸 다 알아낼 수 있는 장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평형수 문제도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기록이. 왜 그러냐면 평형수가 빼고 안 빼고가 이렇게 우리 수돗물 빼듯이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저기가 있는 거에 게이지가 있어서 전부 재판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굉장히 이게 평형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녀석이 가면서 이게 기름을 소모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물을 싹 채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배가 수평을 못 잡는 거거든. 오하마나호 거기 들어가서 유족들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 오하마나호의 VDR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됐어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해경들하고 이렇게 배가 거의 90도 기울어졌을 때 그 VDR이 잡힌 게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떼서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없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야, 정말. 야, 이거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세월호가 이렇게 잘 건져져 올라왔고, 잠수함 충돌설이네 이런 외력인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의혹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근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의혹이 많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 무슨 음모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수는 저는 범인이라고 봐요. 동조하거나. 범인이 이제 VDR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영상으로 잡혔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떼서 갖고 나오는 걸 잡혔는데 지금 해수부는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금 스테빌라이저, 앵커, 램프, VDR도 있고 더군다나 이게 가장 큰 논란에 휩싸일 만한 문제가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먹포 신항이 가면요.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이제 선체 수습, 그러니까 미수습자 수습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그게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로 지금 배가 이동 중이거든요. 선체 절단하는 거 완벽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태, 아까 제가 이제 좀 흥분한 상태에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배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수색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단을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해수부가 유가족들을 교묘하게 속이거나,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회에서 조사위원회가 발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혹자들은 지금 이 조사위원회가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어쨌든 우리가 그것이 사고든 어쨌든 책임 부처 또는 범죄인 부처가 이 배를 적어도 수주는 더
더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항으로 가면 보안시설로 해서 이 배를 접근하기가 못하게 할 겁니다. 마음껏? 예, 마음껏 조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지금 인양 이후에도 뭔가 석연치 않고 있고요. 언론들이 왜 미수습자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예 인터뷰도 거의 안 나옵니다. 미수습자 유가족 중심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이거 뭐 유출될 거나 예를 들면 아까 램프 같은 걸 제거했을 때 그 어떤 내부의 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방지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해수부가 무슨 뭐 방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육지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물을 뺀다 하더라도 바지선 위에 쉽게 말하면 지금 A인선 위에서 지금 유출물들이 다 부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다로 빠질 리가 없잖아요. 거기다 막만 쳐놔도. 그런데 계속 유출 문제를 제기하면서 뭔가 산소 용접기 같은 걸 들이대려고 하는 해수부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VDR이요. VDR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전에 파파이스에서 나왔던데 그렇죠. 침노 기록 장치라 그래서 영어로 코스 레코더라고 해서 왜 프린터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왜 칙칙칙칙 하면서 그래요. 그거를 기록해 주는 장치가 있는데 당시에 VDR하고 이 코스 레코더 침노 기록 장치가 밖으로 이렇게 빼돌려지는 장면이 동시에 거의 잡혀요. 그렇죠. 그게 박한결이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 해경 구조대원 둘하고 같이 끌어내렸던 그리고 그걸 주고 받아서 옮기는 장면도 찍혔고 나중에 그 장치는 떠보내고 해경은 배도 안 타고 물에 빠져갖고 있었던 뭐 그런 지금 기록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무슨 작업했냐 그거 뭐냐 물어보니까 모자였다고 우기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어찌됐건 간에 세월호에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의혹들 때문에 그 정도로 안 돼요. 지금 뭔가 덮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뒤집어서 세월호를 세워서 인양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바닥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그들만의 쇼일 수도 있어요. 네. 니들 잠수함 충돌설이라며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바닥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하나의 의혹이 가짜로 판명이 되면 나머지 의혹도 다 가짜일 의미가 것 없는 같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증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닥에 무슨 충돌 의혹이 있거나 파공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램프가 열려 있었다거나 진짜 중요한 스테빌라이저나 앵커 이런 것들을 잘라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인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뒤쪽 화물을 싣고 있는 화물칸에 램프가 열린다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고의적으로 열지 않으면 절대 열릴 수 없고요. 만일 배가 정상적으로 침몰해서 다시 건져 올리는 과정 중에라도 그게 열렸다고 하면 이건 의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확실한데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손상 때문에 침몰이 때문에 오래돼서 잠금장치 열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문고리 걸어서 담그는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큰 수문이 수밀이 될 수 있을 만큼 2중 3중에 잠금 장치가 있었는데 충격 없이 단순하게 전복돼서 침몰한 세월호의 뒷 램프가 열렸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열었다고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신상철님의 기고에 의하면은 수면과 램프의 차이 높이가 한 1.5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m 정도의 배가 급격히 기울거나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미진 말씀도 이제 거기랑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그 자체로 배가 가라앉은 원인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램프가 열린 것이 급격하게 빠르게 가라앉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각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월호 시리즈로 계속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중간중간을 캐치해 보면 있잖아요. 왜 이 배는 늦게 출발했을까? 첫 번째. 그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CCTV를 보면 왜 무언가 물을 계속 빼고 그다음에 선원들이 웅성웅성 램프에 모여서 뭔가 심각한 얘기를 나눈 것 같은 표정들이 있고 더더욱이 이제 가다 보면 왜 다른 여객선은 출발을 안 했는데 이 여객선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고 더 일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레의 길이 아닌 맹골수도로 이 배를 끌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맹골수도가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1등 항해사는 팬티 입고 있고 보조 항해사가
했는 것인지. 제가 이번에 이거를 깨달았던 게 뭐냐면 선원한테 물어봤어요. 목포에서 제주도 간 배한테. 그랬더니 그 길은 원래 여객선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여객선 길을. 또 맹골수도에는 여객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원래 동거차도 밖에 서쪽으로 크게 우회하는, 크게 우회하는 식이죠.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새길이란 말이야. 예, 새길인 거. 새길로 들어간 이유.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비춰봤을 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리고 중간에 쿵 하고 스쳤던 과정들. 그러니까 뭔가 이 평형수와 그다음에 조타 조작 요렇게 침몰된 게 아닌가. 이제는 서서히 좁혀가고 있는 거죠. 스테빌라이저를 절단하는 건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좌연으로 눕혀서 인양을 한다는 이유가 이 녀석을 절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도 의심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 있으면 좌연을 눕히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세월호 선미 부분에 있는 양쪽에 램프예요. 맞아요. 이쪽으로 접안하면 예, 예. 이게 열리고 이쪽으로 그렇죠. 접안하면 이게 예, 열리는데 실제로 이 사진을 뭐 자세히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수면과 가까운 상태이거든요. 이게 열렸다면 물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금만 기울게 운항을 해도 지그재그 운항이 물을 집어넣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 평형수를 빼버린 다음, 아니 평형수를 채운 다음에 지그재그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낮아질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물론 여러 가지 의혹들일 뿐이에요. 뭐 배를 직접 몰아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분명히 외력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근거가 있었거든요. 세월호 의혹 시리즈에 그런 얘기 나오죠. 쿵 하고 소리가 나서 소파와 그 선생님 한 분 바다 밖으로 떨어졌다 증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충격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배 밑을 봤더니 멀쩡하더라. 그러면 잠수함 충돌은 아닌데 그럼 뭐지? 이렇게 지금 미궁 속에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이야 그게 논란이 점화가 안 되지만 분명히 세월호가 신항에 거치되고 하면서 뭐 잠수함 충돌설 같은 것들에 대한 논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그러면 그 쿵소리는 뭐며 그 충격은 뭘까요? 어찌됐거나 사람이 진행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급제동에 가까운 감속 내지는 어떠한 형태의 바다에서 속도가 줄어들 수 있는 아니면 방향이 획 바뀔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작용했다는 거고 흐르는 물 위에 있는 배가 갑자기 그런 충격을 받으려고 하면 단순하게 뭐 물결에 밀려서 뭐 파도에 밀려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 제동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치면 충돌이 아니라면 충돌에 준하는 또 어떤 형태의 물리력이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 거겠죠. 뭐 여담인데요. 잠수함 충돌설은 아니라고 치면 예를 들어 앵커설도 저는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두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이야기인데, 그 뭐, 배를 운항하시는 분들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 반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앵커를 어떻게 뭐 바다 밑바닥에 걸어가지고 뭐 하느냐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쪽 앵커가 끌어당겼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램프로 물이 급격하게 쏠리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좁은 협곡을 지나면서 해로의 협곡을 지나면서 어쨌든 배의 양옆 날개 좌측 날개가 충돌해서 배가 확 틀어졌을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절단했기 때문에 뭔가 자연에 뭔가 있다. 자연에 뭔가 있다. 지금 뭐 눕혀져 있어가지고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가 VDR인데 이것만 있으면 사실상 세월호가 어떻게 평형수가 빠져나가고 어떻게 운행됐는지 지그재그 같은 거에 다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전부 기록돼 있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냥 영상 장치가 아니고 블랙박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찾으면 모든 걸 다 알아낼 수 있는 장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평형수 문제도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기록이. 왜 그러냐면 평형수가 빼고 안 빼고가 이렇게 듯한 영상들이 공개가 돼갖고 도대체 저게 뭘 옮긴 거냐라는 데 대한 의문점이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이 항해 기록 장치인 VDR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VDR이 뭐냐면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선박용 블랙박스예요. 선박용 블랙박스에서 여기에 있는 세월호 내에 있는 64개 CCTV 영상이나
또는 항해 장치들이 전부 다 기록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기계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 이런 장치. 세월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수부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존재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연안을 다니는 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다. 허가가 없이도 그냥 그거 없이도 운행 허가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똑같은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에는 이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 자체를 만일에 해수부가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혹을 좀 더 증폭해 줄 수 있는 게 파파이스에서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해경이 구조 작업을 마치고 뭔가를 싸가지고 옮겨 실는 우리 수돗물 빼듯이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저기가 있는 거에 게이지가 있어서 전부 재판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굉장히 이게 평형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녀석이 가면서 이게 기름을 소모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물을 싹 채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배가 수평을 못 잡는 거거든. 오하마나호 거기 들어가서 유족들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 오하마나호의 VDR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됐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렇죠. 주황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뉴스에는 크게 많이 언급 안 되고 있는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선박에는 위성으로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선박의 운행에 대한 걸 모두 기록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선박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 기록 장치 VDR이에요. VDR. 이거는 세월호 자체에 원래 조타실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장치예요. 위성 기록을 받아가지고 이 배가 어떻게 운행이 했는가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